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TV 찐팬 57분 한 분 한 분 제가 호명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갖다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고 제가 이제 수요일 아침인데 거의 한 8분 50초까지는 영상이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었는데 8분 50초가 넘어가서부터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녹화가 안 돼서 제가 오늘 또 내일 모레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찐팬분들 대상으로 아침에 지금 또 멤버십 영상을 녹화하는데 무진장 신경이 많이 쓰여서 많은 것들을 또 체크하고 이렇게 방송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드림추루님부터 시작해서 네몬트리님까지 53분 저의 찐팬이 되어주셨고요. 비공식적으로 교육은 기다림님과 조혜숙님, 에디빵님, 한일인스타 고승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인섭님의 부자노트 627 대책은 집값을 하락시킬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락이 당장 몇 개월은 하락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갖다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627 대책 이후에 불인이들이 쓰는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고, 강력한 대자비를 느끼는 것은 오인섭님 뿐만 아니라 또 감사스마일 그리고 또 감사스마일 찐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충격이 큰 627 대책으로 입주아파트 잔금에 대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라든지 6월 28일 이후에 최초 관리 처분인가를 받는 재건축단지의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금지라든지 또 여러가지로 지금 이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금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이제 잘 준비해서 하셨던 분들은 크게 또 영향을 또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거듭된 대출 규제의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 움직임이 다시 또 어느 일정 부분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갔다라는 것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규제책인 627 대책 이후에 집값 움직임이 과연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는데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인섭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울권의 1급지 아파트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흐름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고, 역대급으로 돈을 풀고 있는 유동성 장세에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12억 원 이하의 중저가 시장에서만 돈이 쏠리지 않을 것이다. 12억 원 이하에만 지금 돈이 쏠리지 않을 것이라는 또 새로운 의견을 또 주셨고, 거래 절벽이 오지 않는 한 순환매 장세가 12억 원 이하에서 시작돼서 15억 원 이하로 또 나아가서 20억 원 이하로 번질 것이다. 결국 매매가 상승은 다시 초고가 시장으로 확산될 것이고, 일시적인 조정 장세를 거쳐서 재반등에 필요한 건 시간뿐이다. 길어야 한 6개월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맞은 주택시장 상황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대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 상황에서 매매 물량은 지금 감소하고, 그리고 입주 물량은 역대급으로 지금 급감 중입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년대 내내 앞으로 한 3, 4년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말 많아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과거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임대차 입법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또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등 추진은 전세의 월세화를 촉발시켜서 전세 물량을 급감시킬 것이다. 그래서 월세 급등은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져서 전세 대난으로 지금 임대차 시장은 상당히 올 하반기가 좀 무서운 시장으로 변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정비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아마도 이제 30년대가 돼야지만 입주가 시작될 것인데, 또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 어떤 또 규제가 또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627 대책이 생각보다 세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당분간 7월 달에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추석 명절 전후쯤에 해서 빠르면 8월 달쯤에 해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6.27 대책 이후에 초고가 시장은 물론 고가라든지 중저가, 저가 모두 매매 물량은 물론 급매물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감자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삼성벨트, 창릉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고 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매도인들은 지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는 또 매도를 지금 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요 억제책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18년 9월 13일 그러니까 9.13 대책이라든지 19년도에 12.16 대책 직후에 나타나는 큰 폭의 가격의 하락은 수요 억제책이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수요 억제책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6.27 대책은 문재인 정부 규제책과 다르지 않고 규제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이 한마디 이게 이제 오윤섭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결론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감자스마일이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올라타라라는 이 오윤섭님의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감지님들께 특별히 제가 발췌를 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보니까 273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차분한 시장 참여자 대 초조한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20년 3월 19일 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글을 갖다 기고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감지님들 꼭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말 놀라운 거는 이때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올라타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고 뭐 지금 이제 올라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진짜로 엄청난 인사이트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투자 책 포함해가지고 오윤섭님의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올라타라라는 이 책도 한번 추천드릴 테니까 꼭 한번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라. 뭐 시장의 공포가 지배할수록 더더욱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6.27 대책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떠나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코인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꼭 2주택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식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가치 투자의 최대의 적은 코로나19 팬데믹도 아니고 투자자 자신이다.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 물론 한 바구니에 담은 달걀은 모두 싱싱해야 한다. 장세에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을 왔다 갔다 하는 어설픈 분산 투자는 사려는 판을 갖는 것과 같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했다고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으로 갈아타는 투자가 가장 멍청한 투자다.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분산 투자는 순 자산이 최소한 50억 원 이상일 때 될 때 하면 되고요. 부동산 가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면 최소한 4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부동산에서 2년 미만 단타는 푼돈만 벌 가능성이 높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은 티끌일 뿐이다. 적진성산이 아닌 적진성진. 그러니까 적진성진이라는 거는 티끌은 티끌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시세차익형 투자자라면 평생 5번 정도의 부동산 가치 투자로 경제적인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부동산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 빌라라든지 상가주택, 토지 등에는 투자하고 싶다면 잘 알 때까지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고 정말 내가 완벽하게 그 상품에 대해서 숙지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 투자는 매크로 분석가가 아닙니다. 맞지도 않는 매크로 분석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부동산의 내재할 가치에 집중하시고 거시경제는 변수일 뿐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앞으로 6.27 대책 이후에 이제 내년의 부동산 시장, 내후년의 부동산 시장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예측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신축 또는 준신축 아파트를 꼭 지금은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주택시장에서 하나의 변수일 뿐이었고 집값에 큰 변수가 되었는지 작은 변수가 되었는지 지나봐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책이 2020년도에 발간된 책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도 더 놀라운 거는, 야,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3대 진짜 오윤섭님, 그리고 이제 신광철님, 그리고 이제 아기곰님, 이 세 분의 3대 진짜 이런 부동산 투자의 대가이신 분들의 이런 인사이트는 꼭 내거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신광철님이 아니라 신성철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세 분, 아기곰님이라든지 신성철님이라든지 오윤섭님의 이 인사이트는 내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책을 통해서라도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경제 위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다면 미국 집값을 주시하면 된다. 미국 집값이 하락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값도 하락하지 않고, 미국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수도권 집값이 하락장으로 돌아섰다면 수급 등의 내부 요인이라든지 97년도에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왔을 때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2010년 이후에 수도권 주택시장 하락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요인이 더 컸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이때를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감사스마일 2009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입문해서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삼성, 지축, 원흥, 향동, 덕은, 많은 또 광교라든지 동탄 이런 신도시들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았고, 다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보금자리 주택도 이때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래 여기에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2020년도만 해도 제가 그때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5.5였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었고 한국에서 규제책으로 집값이 잡힌 적이 있었는가? 그럼 규제책이 없는 미국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는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계속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여기가 핵심인데, 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락장의 주택시장에서 이탈한 다음에 만약에 상승장으로 돌아서기 전,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시장을 갖다 본다고 하면 작년 하반기라든지 재작년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했거나 투자를 했었다고 하면 지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락장에서 매수하지 않고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는데, 이때는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 투자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물론 재고 아파트도 지분을 사들여서 주주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입지가 뛰어나다고 사업성과 수익성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보유 기간 중에 수익성이 뛰어나야 된다. 수익성이 뛰어난 곳은 아파트 내재 가치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4년 이상 보유하는 도중에 가치가 가격으로 빛을 발하는 곳이다. 이러한 아파트를 부동산 개미들보다 선제 매수해서 장기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재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 접근성과 직주 근접성. 제가 이 강남 접근성은 어느 정도, 그리고 직주 근접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데, 사실상 이게 강남과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과 이 두 마리를 갖다 잡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은 이제 이 리테일 접근성, 학군, 그리고 생활권 내 고소득이 몰려서 남보다 빨리 가치가 가격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소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엘리코 모레티의 직업의 지리학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주지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리고 거주지가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많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주지에 따라서 이 직장 근처로 이제 직주 근접 때문에 많이들 이사를 오기 때문입니다. 고양시가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직주 근접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GTX-A가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라든지 삼성역 정차되는 그 시점에, 잠시만요.
삼성역 무정차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또 고양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마곡이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또 불광역 핵심파크라든지 서울 북부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용산 업무지구라든지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또 여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GTX-A뿐만 아니라 고양 은평선까지 들어오는 고양시 덕양구가 충분히 앞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강남 덕분성 GTX-A로 가면 되고, 또 직주 근접은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GTX-A로 가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차 접근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로망도 이런 것들도 많이 확충되고, 서울 광명고속도로도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감치님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부동산 가치 투자를 위해서 블러드 하운드 투자법을 지향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몰라서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 블러드 하운드 투자법이라는 게 이제 오인섭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단 두 가지 타입의 공통점이 실행력이 높다는 거, 좌우구면을 하지 않다는 거고요. 실행력이 높은 첫 번째 타입을 소개하면 찍어주는 강의를 하지 않는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제 생각이 강하게 반영된 투자처가 있다. 이걸 신속하게 캐치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실행력이 또 높은 두 번째 타입을 소개하면 수강생이 본인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는 리스트와 또 제가 추천하는 리스트를 절충해서 투자처 세 곳을 원페이지로 정리해봤다. 이래서 제 의견을 물어봐서 말씀드렸더니 제 의견을 참고해서 본인이 최적의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바로 계약했다라고, 지금 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자다. 단순히 찍어주는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자 스스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갖고 선택하고 투자를 실행에 옮겨야지만 본인들이 이제 상승장에 자본소득을 크게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상승장에서 또 다음 투자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공통점은 실행력이 뛰어나는 것이고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3박자를 갖춰야 되는데, 돈과 인사이트, 돈은 많이 있는데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승장에서 중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지만, 투자의 성공을 반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감찌님들만이라도 인사이트를 갖춰야 되고, 인사이트를 키우는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블러드 하운드 바텀업 투자법을 추천한다. 이게 뭐냐면 성공 투자 스토리를 찾는 겁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가장 크게 성공했던 돈이면 센트레빌이라든지 흑석 센트레빌 1차와 같은 성공 스토리를 찾아내고 2단계로 경기궁자이라든지 아크로 리버하임처럼 생활권 내에 제2의 랜드마크, 앞으로 대장주가 될 것을 찾아내면,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대장주가 있는 생활권 내에 저평가 아파트를 찾아서 1.5급지 또는 2급지 신축 내지는 구축을 투자하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입주한 지 10년 안팎된 준신축이다. 어떻게 보면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린 내용이랑 오인섭님이 생각하는 내용이랑 거의 저는 오인섭님을 갖다가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는 않았고, 사실상 뭐 한 2, 3년 전부터 오인섭님의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또 오인섭님의 블로그 글을 갖다 매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오인섭님의 이런 또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또 알게 되고, 아,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몇 천만 원 종잣돈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승장 후반기 지금은 저지르는 힘,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627 대책으로 해서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분들은 지금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좋은 투자처를 찾으셔가지고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찌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나왔던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찍어드리겠지만, 흑석의 한강 센트레벨 1차라든지 성수동 일가의 강변건영
뚝섬 중앙 하이츠빌, 돈이문 센트레빌, 미아동에 있는 송천 센트레빌, 노량진 쌍용예가를 수색해서 선제 매수해라라는 거를 갖다가 일단 제가 호갱론을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봤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게 2020년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년도 3월 19일 날 이 내용을 갖다가 오인섭님께서 뭐 블로그에다 썼던 것들을 이제 아마 이 책으로 이제 엮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2020년도에 그 부동산 시장 상황과 25년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제가 살짝 보니까 뭐 성수동의 일가 강변건영은 정말 많이 2020년보다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내가 직접 공부를 한번 해본다. 제가 일일이 다 찍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오윤섭님의 부동산 가치투자 제가 책을 갖다가 직접 사가지고 제가 감지님들께 선물로 또 드렸지만, 진짜 이런 책들은 소장하셔가지고 이런 시기에 정말 627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앞으로 3개월, 4개월, 6개월 후,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인들이 직접 한번 예측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본인의 그런 부동산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이든 아니면 노트에다가 본인의 그런 생각, 감사스마일 멤버십 영상을 보시고, 아 나는 지금 관심 있는 아파트가 올해 지금 25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만약 예상한다고 하면 내년에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GTX-A의 약세권 아파트가 지금 이 정도의 그 금액에 지금 실거래가 되는데 내년 이맘때는 얼마쯤 되어 있을까? 본인들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 코로나19 공포로 증시 폭락으로 종부세 부담으로 심약해진 매도자를 공략해야 되고, 4년 이상 장기 보유할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부동산은 V자 반등이든 U자 반등이든, U자 반등, 이게 U자고 이제 V자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V자 반등이든 또 이렇게 U자 반등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야기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 기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애널리스트의 말을 믿지 마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남보다 빨리 부동산으로 순자산 20억 원을 만들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법을 소개한다. 우선 부동산으로, 이거는 제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우선 부동산으로 순자산 2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여기서 기본이란 부동산 투자자 자신만의 인사이트로 돈, 대출, 뭐 전세금, 레버리지를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저지르는 것, 실행력,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돈과 인사이트 그리고 실행력, 이 세 가지가 정말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오늘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또 감지님들 혹시라도 또 조금 인사이트가 이런 것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투자에 성공하려면 돈과 인사이트, 실행력,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나는 돈도 없고 그런데 인사이트하고 실행력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종잣돈을 모으셔야 되고, 나는 돈하고 인사이트는 있는데 실행력이 없다고 하면 실행력을 갖다 갖출 수 있는, 실행력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나가시면 되고, 인사이트는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저 또한 제가 5년 전에 그런 인사이트였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또 달라졌겠죠. 감사스마일도 부끄럽지만 10년 전에 감사스마일의 모습과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른 모습이라는 말씀을 감티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감사스마일에게 질의 남겨주시고, 또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올라타라, 아직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또 이따가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감지님들께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요즘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감사스마일에게도 많이 여쭤보시고, 또 여러가지로 또 궁금한 부분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을 뭐 잠깐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한 3년간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서울과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보다 내년이 더 큰 상승을 보일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2주택, 뭐 3주택을 뭐 넓혀가느냐, 저는 3주택 이상은 저는 비추하고요. 만약에 1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2주택 전략으로 가시고, 만약에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덜 똘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이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갖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독님들 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물론 준비를 하시겠지만 미력 하나마 감사 스마일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또 감사 스마일은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독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